자, 이번엔 백전무패 시간이고요. 고개 드는 낙관론, 기술주를 과연 사도 되느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내분이 승무원이시고 요즘 바쁘시겠어요.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리오프닝. 네. 네. 뭐 여러 가지 소비의 중국 키워드긴 한데 사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지금 풍선 때문에 좀 민감했지만 네. 다시 교류를 한다면은 중국산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이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가 지금 보면은 아직도 불안감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뭐 주가도 좀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의외로 주식이 강하고 뭐 지금은 좀 뭐 우당탕탕 거리긴 합니다만. 자, 이래서 이제 뉴욕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가 3거래 연속해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논란은 많지만 네. 3거래에서 올랐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될까요? 일단 뭐 주변에 이제 그 예전에 팔란티어 뭐 이런 기술주 미국에 진짜 그 돈은 못 버는데 야, 그래도 주가는 굉장히 올라갔던 그 미국 주식이 있었는데 네. 연초에 만났던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75%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그래도 한 반은 왔어요. 마이너스 50%는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네네네네. 관심들이 많으시지만 한때 $100까지 네네네네. 갔다가 지금 $200 뭐 금세 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기술주 뭘 보냐?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볼 수 네카오라고 있겠죠. 네, 하는. 네카오. 네, 근데 네이버, 카카오 보니까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좀 가슴이 아프셨죠. 그렇죠. 1년 내내 그냥 반토막이 났죠. 50%씩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럼 올해는 어떠냐? 근데 진짜 좀 그 1월만 놓고 보면 네카오 괜찮았습니다. 올해 1월만 놓고 보면 14%씩 각각 올랐단 말이죠. 네. 그 네이버가 한 17만 원대였는데 지금 이제 21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또 카카오도 5만 원대였는데 지금 6만 원 일단 돌파했고 한 3일 전에는 7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면 기술주 이제 좀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이 기술주는 보통 이제 성장주라 그래서 네. 금리에 민감성이 있죠. 자본 조달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좀 뭐 운용이 잘 안 되고 네네네. 뭐 꿈을 먹고 미래의 그 비전을 이제 막 당겨오는 네. 그런 형상이 있는데 기술주가 강하다는 데는 물론 아직도 지켜봐야 되지만 네. 좀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고. 자, 그래서 기술주, 이 성장주를 두고 사도 된다, 아직 멀었다, 네네. 의견은 분분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들이 나눠지던가요? 자, 일단 그 긍정적인 긍정론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그동안 뭐 작년에 이만큼 많이 빠졌으면 이제 1분기에는 이제 바닥 아니냐? 이제 지금부터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실제로 좀 많이 빠지긴 했었고요. 그런데 그 기술주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못 버냐? 돈 법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 다 뭐 긍정적으로 이제 치고 반등할 이제 기회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은 좀 부정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보면 앞으로 내려갈 일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 또 여전히 고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틸까? 특히 기술주들은 계속해서 투자나 유상증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자금 사정에서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아니면 또 뭐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자인 기술주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현금 흐름이 꼬이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요새 뭐 챗 GPT 때문에 뭐 AI가 올랐다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알파벳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벳에서 그 구글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은 그날 발표하는 날 갑자기 좀 실수를 해서 네. 7% 급락하기도 했고요. 네. 아마존, 뭐 AWS라고 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그동안 뭐 그 아마존이 흑자를 내는 그런 그 기조가 됐었는데 아마존 웹 서비스마저 지금 사실은 실적에서는 뜯어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와라. 그러니까 성장세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지금 미국에서의 기술주가 흔들리고 감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잠시 지금 1월 그리고 1분기 이런 때 좀 반등한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가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다. 이게 이제 부정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항상 긍정과 부정은 충돌하기 네. 마련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뭐 나중에 판결이 나겠죠. 네. 자, 그래서 뭐 사자팔자를 결론할 수는 없지만 네.
참고하시면서 네네네. 판단하시고. 자, 두 번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엊그저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1월치죠.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랐는데 그 중에 패션, 그러니까 이 의류, 네. 북미 지역이 사실 올해 굉장히 따뜻했다 그래요. 네. 근데도 의류 지출이 많은 걸 알고 봤더니 이제 액세서리류, 뭐 귀걸이, 그렇습니다. 네네네. 여성분들은 이 뭐라 그러죠, 큐어 하는 거, 네네네. 이런 쪽의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데 국내도 5대 패션 기업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계속 리오프닝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꾸미고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삼성물산에도 패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물산의 패션 부분 하면 빈폴 이런 거 에이세컨즈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삼성이 작년에 이제 2조를 돌파했습니다. 매출 처음으로 2조를 돌파했는데 이거를 보면 삼성 패션이 완전 달라졌다. 왜 달라졌냐? 명품이 열풍을 불었잖아요. 근데 네. 삼성에서 갖고 있는 명품들이 아미, 뭐 메종 키츠네, 뭐 그다음에 뭐 톰 브라운, 르메르 이런 것들을 삼성 패션이 전개를 했는데 이게 좀 먹혔어요. 네. 그래서 매출도 매출인데 매출은 2조 10억 원. 그래서 겨우 이제 2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죠. 근데 영업이익이 1,800억 원이나 났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에서 사실 패션 부분이 좀 힘든 거 아니야? 또 이서연 삼성물산에서 이서연님이 상당히 네. 좀 역할을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었는데 작년 그 명품 열풍으로 삼성 패션이 완전히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쪽은 또 그 정유경 대표가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났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을 다 합산해 보니까 한 1조 5,500억 정도 났고 매출은 영업이익이 1,153억인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1,100억 원 이상 돌파한 거는 근래 보기 드문 수치였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약간 즐거워하죠. 그리고 네. 또 뭐 현대백화점 그룹 산하에도 한섬이라는 게 있어요. 한섬은 그렇죠. 되게 유명한 그 타임이나 이런 거 갖고 있었던 브랜드인데 네. 한섬마저도 1조 5천억 정도 매출액을 하고 영업이익이 여기는 1,600억 이상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섬도 현대백화점 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자 산업 구가 됐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이제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LF 그러니까 옛날에 LG 패션이죠. 그렇죠. LF랑 코오롱 FNC 이쪽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LF가 이제 매출 2조 클럽에 들어올 것이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FNC가 2014년에 그 코오롱 스포츠 아웃도어 열풍으로 굉장히 그 난리가 났었는데 춘기에 또 다가오잖아요. 예, 그게 1조 2,400억이었는데 이 1조 2,4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코오롱 FNC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에 정말 옷 장사 잘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그 옷이 브랜드별로는 뭐 수입 브랜드들은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들이 많죠. 네. 뭐 국민 패딩, 뭐 뭉크 뭐 이런 네네네. 국민 거디건이 네네네. 아까 말씀하신 탐 뭐 네. 새 손으로 돼 있는 거. 네네. 많이들 입으시는데 비싸도 인데 그 소비를 하시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구매력, 그러니까 PPP라는 부분에서 그 일본을 이제 제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그 기관에서 발표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명품 구매를 하는 1인당 소비액이 네. 어느덧 한국이 1위가 됐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앞으로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명품 소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주도적인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으로 놓고 보면 작지만 네. 1인당으로 놓고 보면 다 하나씩 사 입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명품을 취급하는 5대 패션 회사 그 상장사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5대 패션 회사들이 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렵다 하지만 많이들 해외여행들 가시고 사 입으시고 네네네.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은 뭐 수입차도 많이. 네. 하여튼 소비는 희한한 그 미스테리입니다. 올해도 이 패션 업계의 실적 상승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좀 어떻게 보던가요? 네, 일단 뭐 크게 놓고 보면 올해는 좀 경기 침체 여파를 겪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잘 사시는 분들은 여전히 잘 뭐 명품을 살 거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는 이제 소비층에서는 확실하게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들여다 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게 이제 FNF입니다. FNF. 네, FNF는 한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MLB나 디스커버리 이런 브랜드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서 대박이 났죠. 그래서 오. 매출 1조 이상 중국에서 벌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4분기에는 조금 적자가 아니라 네. 성장세가 좀 꺾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월, 2월 이때에도 계속해서 그 겨울옷들이 좀 비싼데 이 겨울옷들이 매출이 이제 받쳐주면 올해 1분기는 또 괜찮겠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옷 하나씩 더 사입기 시작하는데 그게 MLB다. 이렇게 돼버리면 네. FNF는 이제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못 파는 한국에서 패션을 다루는 회사들은 약간 힘들 수 있겠지만 중국이나 해외에서 K 패션을 다루는 회사들은 네. 괜찮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또 세 번째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한화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뉴 한화 네, 이렇게 정해주셨네요. 네. 무슨 내용이죠, 이건? 네, 이제 한화 그룹에는 김승현 회장의 슬하에 삼형제가 있습니다. 그 김동선 부회장, 김동관. 예, 김동관 네. 하나 솔루션 부회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원 이제 그 하나 생명 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하나 갤러리아를 이끌고 있는 김동선 이렇게 본부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화 솔루션이 인적 분할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한화 솔루션과 한화 갤러리아가 기존 주식을 9대1 비율로 이제 갖게 됐습니다. 분할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 하나가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산하에 원래 한화 갤러리아가 손자 회사였던 회사인데 이번 인적 분할로 한화 밑에다가 병렬 형식으로 이제 자회사가 된 거죠. 네. 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화 갤러리아가 사실 김동선 삼남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삼남이 이번에 한화 갤러리아의 자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삼남이 갤러리아 같은 유통과 이런 그 리조트 이런 부분을 갖고 갈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한화그룹 승계구도는 어떻게 구도가 잡혀가던가요? 자, 주 한화를 놓고 보고 아까 저기 병렬 형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네. 주 한화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 솔루션 부회장이 방산,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부분들을 갖고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차남인 김동원 한화 생명 사장이 이제 금융 이런 부분을 갖고 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김동선 이제 한화 갤러리아 전략 본부장이 이제 호텔 유통 부분을 갖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한화를 놓고 3등분 할 수 있는 어떤 지배 구조의 기폭제가 이번 인적 분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김동관 부회장의 이제 그 우주 산업들, 방산 이쪽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김승현 회장께서는 상당히 호방하신데. 네. 하여튼 이제 저도 일화가 좀 있습니다만 하여튼 예전에 돼지 껍데기 무침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런 하여튼 잘 되길 빕니다. 자, 한화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저것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기술주에 대한 긍정 포인트가 조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고개 드는 낙관론 기술주 사도 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가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